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철장 속에 갇혀 전시품이 되어버린 인간, 실존했던 인간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원은 동물들을 사육하고 관람시키는 곳으로 보호와 번식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동물원의 개념은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에 성공했던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진귀한 동물들을 잡아 기르는 형태의 기관이 존재했고, 중국의 주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초기 동물원이 존재했죠. 고대 로마에서도 각 지역의 통치자들로부터 받은 동물들을 모아두는 형태의 초기 동물원이 존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동물원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대항해 시대부터였죠. 남미의 아스테카 왕국을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스는 온갖 짐승과 새, 그리고 난쟁이, 기형아들 등 구경거리를 모아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을 읽었던 유럽 사람들은 놀랐죠. 사람을 전시해서 놀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경거리를 만들어 놓았구나라는 놀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동물을 모아놓고 전시한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모아두고 전시한다는 개념을 알게 된 후 중세 유럽에서는 메나게리라는 동물원과 유사한 형태의 왕실 동물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현대 동물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동물을 수집하는 공간에 가까웠죠.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는 경쟁적으로 동물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막대한 부와 과시이죠. 무역으로 큰돈을 번 신흥 부르주아 계층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진귀한 동물을 잡아와 전시했습니다. 이 문화는 국가 단위로 확장되어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동물원을 만들기 시작했죠. 동물원은 규모와 얼마나 진귀한 동물들이 있냐에 따라 나라와 왕실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신기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죠. 동물원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자극은 곧 지루함으로 다가오죠. 제국주의 이후 유럽 전역에 동물원이 우죽순 생겨나자 사람들은 그냥 동물을 전시하는 것에 지겨워지게 됩니다. 동물원도 유지하려면 돈이 돼야 했죠. 동물원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동물을 동원해 서커스나 쇼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간 동물원도 탄생합니다. 기형이나 돌연변이 그리고 여러가지 인종의 외국인들을 잡아온 후 동물원에 전시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동물이 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진화론의 등장과 인종 간의 우열이 있고 백인 사회만이 진화되었다고 믿는 우생학이 태동하면서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른 황인이나 흑인들은 덜 진화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인간을 전시하기 시작하죠. 인간 동물원은 19세기 초 호렌토드의 비너스라 불리는 코이코이 부족 여성 사르키 바트만을 계기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괴물쇼라는 이름으로 사르키 바트만을 전시했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사르키 바트만은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의 코이코이족 출신으로 그냥 코이코이족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코이코이족도 평범한 아프리카의 부족이었고요. 하지만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코이코이족도 유럽인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죠. 사르키 바트만은 15살이 되던 해에 부족에 들이닥친 백인 정찰대에게 납치되어 당시 영국령이었던 케이프타운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바트만은 피터 세자르라는 자유민 신분의 흑인 밑에서 보호받으며 가사일을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제국주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납치된 흑인 소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던롭이라는 인물이 바트만을 영국으로 데려가 전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트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흑인 소녀를 전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코이코이족의 여성들은 성장하면서 엉덩이가 거대해지는 둔부지방 경화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럽의 탐험가 정복자들에 의해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여느 소문이 그렇듯 가장되어 퍼지죠. 엄청나게 커다란 엉덩이와 전설적인 길이의 중요 부위를 가진 아프리카 부족이 존재한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던롭은 유럽인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코이코이족 여성을 이용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사르키 바트만은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 당시 영국 피카딜리 광장에서 유행하던 괴물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바트만은 일주일 중 6일 하루 4시간 진행되는 서커스에서 호텐토드의 비너스가 되어 춤을 추어야 했죠.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즈와 아프리카 전통 장신구를 착용한 채 말입니다. 호텐토드는 코이코이족의 비하적 멸칭이죠.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사르키 바트만은 피카딜리의 독보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바트만의 명성은 프랑스에도 전해져 파리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전시되기도 했죠. 세자르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바트만을 레스토랑, 선술집, 사교 모임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연일 술을 마시고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바트만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죠. 하지만 사르키 바트만의 건강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는 돈을 버는 도구였을 뿐이니까요. 건강이 안 좋았음에도 바트만은 일을 해야 했죠. 결국 사르키 바트만은 1815년 26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생물학자, 동물학자들이 바트만을 해부한 다음 박제로 만들어 1974년도까지 파리의 인류학 박물관에 전시되었죠. 사르키 바트만의 이야기는 후에 블랙비너스라는 이름의 영화가 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르키 바트만이 큰 인기를 얻고 난 후에는 수많은
인간동물원과 전시회가 등장했죠. 1889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는 400여 명의 다양한 원주민을 전시했고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는 식민지였던 필리핀에서 내려온 30개 부족의 1300여 명이 전시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헐벗은 차림으로 모닥비를 피운 원시적 형태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전시되었고 백인들은 울타리 밖에서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죠. 사진으로 보면 울타리가 허술해 보이지만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설사 탈출한다고 해도 자력으로 미국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노출이 심한 의상을 강요당했고 관객들이 음식이나 돈을 던지면 매번 춤과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물원에서는 부족들의 전투 장면을 재현하고자 싸움을 붙이는 일도 있었죠. 전시된 사람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이른 나이 요절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죽어도 사람이 아닌 동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영구형으로 해부되거나 박제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었고요. 인간동물원은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1903년 오사카에서 열린 오사카 권업 박람회에서는 조선인 2명이 전시되었고 1907년 도쿄 내국 권업 박람회 학술 인류관에서도 조선인 남녀 2명을 전시시켰죠. 조선인뿐만 아니라 대만인 아이누인 유쿠인도 전시되었고 특등권을 소지한 사람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특전을 주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박람회장에 조선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라고 기사를 내기도 했죠. 독일에서도 민족 전시라는 이름을 내걸고 흑인이나 황인들을 전시했는데 전시된 사람들의 다수는 독일 식민지에서 납치되거나 탐험가에게 납치되어 팔려온 이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히틀러였죠. 인간동물원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사라지거나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며 국적과 국가를 불문하고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인간동물원에 대한 인기가 식어서였습니다. TV의 등장과 보급도 큰 영향을 끼쳤죠. 인간을 전시하는 대신에 북극의 원주민이나 아프리카의 부족민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등장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더 편하고 리얼하게 다가왔죠.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었고요. 인권선언이 제정된 이후인 1958년에도 벨기에에서 콩고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 출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간 전시가 비윤리적인 것이 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전시는 곧 중단되었죠. 2012년에는 중국에서 지역축제 질서 유지를 위해 거리의 거린들을 강제로 철장에 가둬놓아서 인간동물원 논란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알 수 없는 나라네요. 현대에 들어서는 동물의 권리를 이유로 코스타리카처럼 동물원 자체를 없애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와 동물처럼 전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앞에서 나온 바트만이 일했던 괴물쇼도 인권의 대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괴물쇼는 영어로 프릭쇼인데 이것도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죠. 인간동물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